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6권 327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다 이사쿠, 편행 고승 화강신문사입니다. 이튿날 10월 16일은 구원의 등불에 점화대 법요가 열렸다. 정문당 중앙다리 앞에 설치한 구원의 등불의 등하대에 불을 붙이는 의식이다. 이 등불에는 무명의 어둠을 타파하고 인류의 미래를 비추는 화롯불이라는 의의가 담겨 있다. 정문당에서 열린 어게비에 이어 파란색 블레이저를 몸에 걸친 청년 7명이 하얀 연기가 오르는 해프를 들고 법정 계단에 나란히 섰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북미, 남미 등 세계 6대주와 일본 대표 청년이다. 맑게 갠 가을 하늘에 팡파르가 드높게 울려 퍼졌다. 청년들은 일제히 봉화대를 향해 달려갔다. 봉화대 앞에는 양복 차림의 야마모토 신이치가 서 있었다. 구원의 등불은 봉화대가 높이 1.48m, 직경 2.31m로 위로 갈수록 퍼지는 5층 원반을 쌓아 올린 형태이다. 달려온 일본 청년이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금색의 횃불을 건넸다. 고맙습니다. 신이치는 봉화대 옆에 서서 건네받은 횃불을 들어올렸다. 6대주의 청년들도 봉화대를 둘러섰다. 신이치가 횃불을 기울였다. 청년들도 뒤를 이었다. 봉화대 중앙에서 새빨갛게 불이 타올랐다. 호포가 울려 퍼지고 박수소리가 널리 메아리치고 분수가 드높게 물보라를 일으켰다. 그것은 세계 강포를 향한 맹세의 등불이자 인류의 어둠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었다. 또 평화를 바라는 전 인류의 연대와 정열의 불꽃이었다. CNC는 이날도 귀국하는 유럽 북남미 멤버 약 1300명이 탄 버스가 지나가는 도로 옆에 서서 배웅했다. 버스가 떠날 때마다 멤버의 권투를 기원하며 계속해서 양손을 높이 들고 크게 흔들었다. CNC는 우리 동지의 가슴 속에 광선유포를 맹세하는 구원의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다. CNC의 모습을 발견한 해외 멤버는 버스 안에서 환호성을 울렸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힘차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안녕히 계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불은 타오르며 널리 퍼진다. 혼도 또한 불타오르며 널리 퍼진다. 리더의 가슴에 하늘이라도 태울 듯한 투혼과 정열이 훨훨 타고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벗에서 벗으로 전파할 것이다. 이튿날 17일은 경추 법요 마지막 날이자 정본당 기념품 매납 대법요가 열렸다. 수미단 아래 매납실에 여러 가지 기념품을 수납하는 의식이다. 근행에 이어 야마토 신씨가 인사했다. 신씨는 오늘까지 치른 모든 행사가 맑은 날씨 속에서 무사고 대성공으로 마치게 되어 감사드린다고 전원에게 인사를 한 후 보전에 올린 5개의 농나무 함에 대해 설명했다. 각각의 함에는 정본당 건립 발언식 때 읽은 니타스 법수의 원문과 신씨의 발서 원문 외에 건립 발언식에서 법주가 착용한 법의 한 벌, 정본당 공양자 명단, 이런 대법요 참석자 명단 등을 담았다. 이번 대법요 참석자 명단 등을 담았다. 맨 앞에 정본당 기념품을 농나무함에 넣고 다시 구리 상자에 넣어 대업원전 바로 아래에 해당하는 묘단 기저부방에 두었다. 신씨는 그렇게 설명한 후 저편을 우러러보듯 고개를 들면서 힘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방은 정본당 건설위원회가 결의한 후에 예하의 인가를 얻어 첫 번째는 오늘부터 700년 후, 두 번째는 3000년 후, 그리고 세 번째는 1만 년 후에 열기로 했습니다. 감탄하는 소리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미래다. 그러나 모두 장대한 구상에 가슴이 설렜다. 후세 사람들이 공양자 명단을 보고 대위협에 참가한 자신들을 상상하는 모습을 떠올리자 드높은 긍지를 느꼈다. 유명한 보은초에 니치렌의 자비가 광대하면 남묘호랭개교는 만년 후의 미래까지도 유포하리라 라는 구절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울렸다. 또 이 정본당이 수세기를 뛰어넘어 평화의 전당으로 계속 존재하리라고 누구나 확신했다. 정본당의 내구성에 대해서 구조 설계 담당자의 은사인 도쿄대 스보이 요시카스 명예교수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1971년 10월 일본에서 열린 국제 쉘 공간 구조학회 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다. 철골 구조의 권위자인 영국의 마코브스키 교수와 정본당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 어느 신문기자가 이 건물은 몇 년 정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마코브스키 교수는 1만 년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스보이 명예교수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건물이 마코브스키가 말한 사용 가능 횟수를 기대하는 것은 우리 구조 설계자의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다. 즉 언제까지나 우리 다음 시대, 또 다음 시대, 그 다음 시대 사람들이 다이세키사 정본당을 소중히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 내용 연수는 결정된다. 법요가 끝나고 어보전 앞에 올린 맨하품 5상자는 청년 10명이 손으로 운반해서 소정의 방에 수납했다. 참석자는 묘단에서 나와 법정에 모였다. 커다란 막이 원흉각 가득히 걸려있는 개막식이다. 천자대법요 이후 1회 동안의 정분당 낙선 경찬 의식을 장엄하게 한 검붉은 빛의 커다랗고 화어로운 막이 스르륵 말려 올라갔다. 야마토 신시가 홍백색 끈을 잡아당기자 11일 대법원전 천자대법요 이후 1회 동안의 정분당 낙선 경찬 의식을 장엄하게 한 검붉은 빛의 커다랗고 호화로운 막이 스르륵 말려 올라갔다. 이때 비로소 정본당은 모습 전체를 드러냈다. 정본당 낙선 경찬 대법요 의식을 모두 마친 총분산에서는 기념 등산회를 시작해 연일 등산의 참석자로 활기찼다. 야마토 신시는 당분간 총분산에 머물면서 각지에서 모여드는 멤버를 격려하기 위해 날마다 온 힘을 기울였다. 의식이 아무리 장엄해도 인간의 일념이 변하거나 모두 일어서지 않으면 한낱 형식에 불과하며 하룻밤의 꿈으로 끝나고 만다. 니코상이는 아직 강선유포가 되지 않은 동안은 신명을 버리고 수료 홍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제자의 길을 제시하셨다. 그 확고부동한 결의에 일어선 광포의 전사를 육성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투혼을 불태워야 한다. 우리 동지야말로 인간 창가의 신시대를 구축할 주역이다. 신이치는 학회원을 보면 달려가서 온 심혈을 기울여 격려했다. 여러분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공양으로 탄생한 정본당입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인생의 행복을 만끽하기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더욱더 건강하게 끝까지 살기 바랍니다. 각기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모든 분께 부디 안부 말씀 전해주십시오. 수송반 청년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끌어안듯이 악수를 나눴다. 앞으로 전 세계 사람이 이 정본당을 찾아올 것입니다. 수송반 여러분은 고생이 되시겠지만 나와 함께 세계와 일본의 벗을 맞이합시다. 나도 절대 무사고를 날마다 기원하겠습니다. 정본산을 찾아오는 학회원에 대한 신씨의 격려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거듭됐다. 악수를 자주 해 손이 아파왔고 목도 쉬었다. 그러나 한 사람 더 하며 신씨는 달렸다. 광포 제2장을 맞은 신씨의 투쟁은 정본당을 찾아오는 동지를 향해 생명을 뒤흔드는 듯한 격려부터 시작했다. 완성된 정본당은 모든 신도의 긍지였다. 민중의 힘으로 구축한 민중을 위한 장엄한 정본당을 보고 니시렌 대성인 불법을 깊이 이해한 각계 지도자와 학식자도 적지 않았다. 또 전 세계 벗이 여기에 모여 인류 평화와 행복을 함께 기원하는 모습에 아름다운 인간 공화의 실상이 있었다. 그런데 1998년 6월 낙성한 지 만 26년이 되기 전에 놀랍게도 정본당은 해체됐다. 이 잔인하고 난폭한 파괴자는 1년 정종 총본산 제67세 법주를 자칭하는 아베 니켄이었다. 800만 신도의 정성을 짓밟고 대성인이 유명하신 본문사의 계단이 될 대전당을 파괴한 대폭거였다. 대성인 법문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었다. 성운에는 방법이라고 하면 위배의 의미여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나아가 니케는 스승인 니타스 법수를 위배하고 그 진함도 뒤집어 엎었다. 정본당 해체는 세계 종교와 문화유산을 매우 심하게 파손하는 일이라고 국내의 석학도 강하게 항의했다. 니켄이 저지른 정상궤도를 벗어난 그 만행의 연원에는 신씨와 회원 사이를 이간해 회원을 억지로 빼앗아 신자로 삼으려는 악랄한 음모가 있었다. 이른바 C작전, C는 컷, 자르다를 뜻함. 1990년 연말 느닷없이 종문을 종교 개정을 구실로 총강도인 신씨를 비롯해 대강도들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해임 처리했다. C작전을 실행에 옮겼다. 니케는 자신의 음모를 정당화하려고 신씨를 대방법의 사람으로 꾸미는 일에 길을 썼다. 그리고 새해가 된 1월 1일 1월 제시된
사회개법의 실현이니 사토 제2종회 의장 후지산의 본문사의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이며 시를 기다릴 뿐이로다라는 종전 이스라엘 대성인의 유명이 지금 바야흐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 대법원전에 안치할 본문계단당 건립은 후지산의 본문사의 계단을 건립해야 할 것이며 시를 기다릴 뿐이로다. 우는이라고 멸우말지에게 유명하셨다. 그 유명대로 말법에 지금 때가 무르익어 본문사의 계단이 될 정본당이, 그런데 니케는 착공 대법부에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정본당을 본문의 계단이라고 말한 것은 독단이며 이후 그러한 공기가 종문을 휩쓸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종문 관계자의 발언은 착공 대법부에서 신이치가 인사말을 하기 1년 전의 내용들이다. 대성인의 벽사만을 말하는 까닭에 사교라고 말하느니라 라고 갈파하셨다. 벽사란 도리에 어긋나는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한다. 니켄족은 스스로 사교임을 증명한 셈이다. 또 설령 신이치의 발언이 틀렸다면 그러한 중대 문제를 왜 20년 이상이나 방치했단 말인가. 하물며 니켄은 당시 종무원 교화부장이다. 매우 크나큰 직무유기가 아닌가. 나아가 니케는 1991년 전국교사지도회에서 1972년 4월 정본당의 의의를 말한 니타스 법쇼의 훈유와 신이치의 발언은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고 강변했다. 훈유에는 정본당은 일기용법 부촉서 그리고 3대 비법초의 의의를 포함한 현시의 사의 계단이니라 라고 있다. 이 의의를 포함한에 대해서 니케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묘하게 해석했다. 의의를 포함하고 있어도 아직 그 의의 전체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본당은 일기 홍법초, 3대 비법초에서 말씀하신 계단 그 자체가 아니다. 니타스 법주의 훈유는 나아가 즉 정본당은 광선 유포하는 날의 본문사의 계단이 될 대전당이니라 라고 명기했는데 니케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계단이 될 이라는 것은 예상, 미리 예상한다는 것이며 예상한 예측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생각해도 장래 바뀔 경우도 있다. 건립한 정본당이 본문의 계단이 된다는 것은 예정에 지나지 않으며 장래일은 불확정이라고 말한다. 어느 정당한 문법 해석으로도 이는 정당한 문법 해석으로도 명확하게 틀린 말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최고 권위의 국어학자들이 이 계단이 될은 확정된 장래형의 표현 나카다 노리오 스쿠바 대학교 명예교수라고 니켄의 해석을 부정했다. 요컨대 훈유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정본당은 광선 유포하는 날에는 본문사의 계단이 되는 대전당이라는 것이다. 아무튼 이 전국 교사지도회에서 니켄이 한 발언은 자신이 직접 내뱉은 말과도 극명하게 달랐다. 또 일체를 쏟아 공영에 참가한 800만 신도의 마음에 발길질을 하는 악영무도한 폭언이었다. 니켄의 발언을 알게 된 학회원들은 깜짝 놀랐다. 이런 이상한 말이 어디 있단 말인가. 니타스 상인은 정본당이 본문의 계단이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다. 몇 번이나 말씀하셨다. 나도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뒀다. 예를 들어 1970년 5월 본부총회에 참석한 학회원은 이 정본당이 완성되면 지금 봉안전에 안치해 모시고 있는 본문계단의 대여본전은 정본당의 천자함으로 그때는 정본당이 본문사의 계단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다. 모두 그 말에 결의를 새롭게 했었다. 그런 만큼 분노는 진정되지 않았다. 이상한 구실을 내서 니타스 상인의 말씀을 번복하다니 마치 사기 행각을 벌이는 듯한 소행이 아닌가. 학계로서도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였다. 신속히 이 설법의 모순점과 의문점을 문서로 니켄에게 질문했다. 창각의 질문에 대한 니켄의 회답은 종무원에서 3월 9일자 서면으로 보내왔다. 그것은 시종 공허한 변명과 모순으로 가득 찬 회답이었다.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의문은 점점 더했다.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하려다 보니 거짓과 궤변으로 덧칠해 굳히는 결과가 되었으면 당연하다. 학회는 48항목에 걸친 질문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회답이 없었다. 그리고 1991년 11월 7일 마침내 종무는 일방적으로 창각회 해산 공고서를 송부했다. 나아가 28일에는 파문 통고서를 보내 정법 정의를 끝까지 지키며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창각회를 파문한다는 불법을 파괴한 극악대죄를 범한다.
우매한 그들은 이것으로 창각회는 궁지에 몰려 창각회원 대부분이 종문 쪽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것은 법의 권위에 민중은 따른다는 인간 멸시가 이만저만이 아닌 교만이다. 방법과 부패투성이가 돼 신도를 멸시해온 그릇된 종문을 진실한 학회원이 따라갈 리 없었다. 학회원의 비열하고 극악한 종문의 소행에 괴로워하고 분노하면서 그 본질을 예리하게 간파했다. 종문은 본불대성인, 계단의 대업원존, 역대 법주상인은 그 내용에서 일체불의의 존재라는 등 법주를 절대화해 신도에게는 예속을 강요하고 일련부재 총회의 대업원존도 사유물로 여겼다. 나아가 베토벤의 제9교향곡 합창을 독일어로 불렀다고 해서 외도 예찬이라는 등 문화를 부정하고 세계 강선 유포의 길을 막으려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니켄 스스로 선정의 절에 묘를 세우는 등 매우 어리석은 일을 범해 마치 법사의 가죽을 쓴 축생처럼 공양을 탐하고 유흥을 되풀이했다. 그 잘못을 훈계하고 투쟁한 우리 동지에게 파문은 영광스러운 해방이었다. 그것은 불법의 인간주의로 세계를 윤택하게 하는 새로운 새벽에 도래한 것이며 그것은 창각의 혼의 독립 기념일에 해당됐다. 파문 통보 소식이 퍼지자 각체 회원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한 달 후에는 전 세계 1625만 명이 서명한 퇴자 요구서를 니켄에게 전달했다. 본디 계단의 중요한 의의는 방비지약에 있다. 스스로 비법, 악법을 막는 깊은 신심을 맹세하고 사회가 비도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킬 것을 맹세해야만 사회 개법이다. 대성인이 유덕왕, 각덕비구의 불속 신명 투쟁을 계단 건립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도 이 방비지약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종문은 스스로 니시렌 불법의 정법 정의를 짓밟아왔다. 대성인은 지도가 법에 위배된 일을 하면 나도 살지 않겠다고 유언하셨다. 하물며 법치를 자칭하는 인물이 광포를 파괴하는 천마의 본성을 명확히 드러낸 절에 어찌 참여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들은 대성인이 전 민중을 위해 도연하신 대여본전을 사유물로 여겨 대성인 말씀대로 광선유포를 추진하는 창가학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삼았다. 불법을 파괴하는 무리가 모이는 곳은 아무리 대여본전이 안치돼 있다 해도 마의 소굴에 지나지 않는다. 대성인은 영산이란 어본전 및 니치렌 등의 동료, 남묘 호랭개교라고 봉사하는 자의 주소를 설하느니라 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다. 다이세 기사가 영산이라 할 수 있는 의의를 지니고 그리고 정본당이 계단의 의의를 지닐 수 있었던 까닭은 실로 청정한 신심을 일으켜 광선유포, 입정왕국에 맹세를 세워 법선을 관철한 창가학회원이 모였기 때문이다. 지용의 사명을 위해 사는 본문의 용자가 모여야 비로소 대성인이 불기의 생명을 도연하신 어본전과 서로 호응해 그곳이 본문의 계단이 되는 것이다. 대성인은 계단 건립을 후세 문화의 목표라고 나타내셨지만 그것은 정교대사가 히에이산, 엔랴쿠사의 법화경 정문의 계단을 건립했다는 선례에 따라 당시 시대 상황에서 광선유포의 목표를 표현하신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대성인은 어디까지나 입정왕국을 실현하는 데 근본 목적을 두셨다. 민중이 행복하고 사회가 번영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려고 평생 끝까지 싸우셨다. 그것을 계승한 모임이 학회다. 그러한 불속신명을 실천하지 않고 유의 잡담에 빠져 화의를 휘두르고 스스로 권위를 부리며 민중을 비하하다니 실로 불법을 농락하는 무리이다. 니켄종이 창가학회 파문 통고서를 내고 4년 후인 1995년 가을의 일이었다. 니켄은 니타스 법주 시대 야마토 신시의 발언으로 창가학회가 건립 기진한 대객전 해체에 착수했다. 지진 대책을 이유로 한 해체였다. 내진 진단을 담당한 대객전 설계자와 구조 설계자는 진단 결과가 왜곡됐다고 엄중하게 항의했지만 니켄은 많은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해체를 강행했다. 신시아 학회에 대한 원질 때문인지 선탄 니타스 법주에 대한 질투 때문인지 너무나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1998년에 접어들어 정본당 대리석에 빨간 녹이 슬었다. 콘크리트에 포함된 바다모래가 철근을 부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등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4월 5일
니케는 느닷없이 정본당 폐쇄를 발표하고 그날로 대업원전을 선자했다. 그것은 해가 질 무렵에 사람 눈을 피하듯 몇 명 안 되는 인원으로 강행했다. 26년 전 봉안전에서 정본당으로 대업원전을 선자한 그 화려한 식정과는 사뭇 다른 음침한 광경이었다. 이에 6월 정본당 해체 공사를 시작했다. 니케는 정본당을 절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내뱉은 말과 전혀 다른 것도 정도가 있지 불법을 왜곡한 방법의 유무를 철저하게 몰아낸다고 뻔뻔스럽게 공언하고서는 결행했다. 해체를 강력히 반대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보전을 추진하는 건축가의 모임도 결성돼 후지노미야시의 시즈오카현의 보존 진정서와 요망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두파작칠분이 된 까닭인지 니켄에게는 이미 어떠한 양식의 간언도 통하지 않았다. 기계를 사용해 하계 날개 형태를 한 지붕을 벗겨내고 벽을 무너뜨렸다. 주변에는 연일 끼익 웅웅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울려 퍼졌다. 후지노미야의 하케오는 분노에 떨면서 날마다 해체 광경을 눈에 새겨 두었다. 모두가 본문 계단의 건립이라고 믿고 몸이 부서져라 고생하며 공양에 참가했었다. 날마다 파괴되는 정본당을 보고 있자니 자신의 몸이 잘려나가는 심정이었다. 정본당이 파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귀를 의심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전국 각지에서 정본당을 보러 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남편의 여의고 여자의 몸으로 홀로 세 자녀를 키우면서 공양에 참가했던 기타 교시의 연로한 부인은 큰아들 부부와 손자와 함께 도쿄로 향하는 도중에 후지노미야에 들렸다. 큰아들은 대학생 자녀를 둔 장년이 되어 있었다. 다이세 기사가 잘 보이는 반 옆에 차를 세우고 내렸다. 모두 완전히 변해버린 정본당의 모습에 놀라 숨을 삼켰다. 지붕도 없고 벽도 허물어지고 철골도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때때로 웅웅하는 소리가 울리며 자욱하게 흙먼지가 일었다. 남아있는 콘크리트 들보와 기둥이 하늘을 향해 비통한 절규를 외치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모두 잠시 할 말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백발연로한 부인의 등이 부들부들 떨렸다. 낮에는 생선 장사,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자린고비처럼 날마다 절약을 거듭해 공양에 참여했던 나날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괴롭다면 괴로운 날들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정본당이 마침내 본문의 계단이 되어 전세계 지도자 민중이 이곳에 모여 평화를 기원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고생도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그 정본당이 지금 무참하게 그지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넘쳐 흘렀다. 그것은 자기 인생의 긍지와 정성어린 신심의 증거가 짓밟힌 것이 분해서 흘리는 눈물이며 분노가 솟아오르는 뜨거운 피눈물이었다. 그러나 연로한 부인은 결연히 눈물을 닦고 외치듯이 말했다. 니케는 우리를 속이고 대성인 유명의 계단을 본문의 계단을 마구 파괴하고 있다. 신심의 진심을 흙 묻은 발로 짓밟아 산산조각을 내고 있어.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럴 수 없다. 천마다. 제6천의 망이다. 이러한 악승이 제멋대로 날뛰면 불법은 멸하고 마라. 모두 불행해질 거야.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절대로.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분노의 파사현정의 불꽃이 되어 격렬하게 불타올랐다. 연로한 부인의 말을 이어 옆에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다. 그는 정본당 공양 때 중학생이었지만 스스로 신문 배달을 해서 공양에 참여했다. 어머니, 저도 니케는 절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순수한 학회원을 이용할 만큼 이용해서 공양을 빼앗고 그리고 배반하다니요. 게다가 누구보다도 광선유포와 종문을 위해 진력한 대공로자인 야마모토 선생님을 자르고 불이불측의 광선유포 단체인 학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저 만기를 수행하기보다는 이 일용을 금해야 할 것이로다. 라고 있지 않습니까? 니켄 일파를 쓰러뜨려 불법을 파괴하는 뿌리를 잘라야 합니다. 옆에 있는 대학생 손자도 연로한 부인에게 말했다. 학회가 종문과 떨어지게 돼 오히려 잘 됐어요. 현대의 미노부 이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도를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복배라고 해서 니켄을 보면 땅의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는 이상한 종교예요. 연로한 부인이 미소를 띠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렇지. 불법은 승부란다. 우리는 일체를 승리해서 반드시 학회의 정의를 증명해야 한다.
저편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에 유유히 우뚝 솟은 후지산이 있었다. 손자가 말했다. 할머니 저기 보세요. 저 집에 삼새끼가 있어요. 한 민가의 하케 삼새끼가 당당하게 내걸려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하케의 정의는 엄연하다. 사종문과 단호히 투쟁하자는 결의를 담아 다이세키사 주변에서도 창가동지는 엄연히 삼새끼를 내걸었다. 유명에 해당이 되는 정분당을 니케는 파괴했다. 그러나 정분당 건립은 세계적 규모의 불법 유포를 상징하고 어번전 니치렌 대성인을 장엄하게 했다. 그 공덕, 보고는 무량무변하며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한편 니켄종은 정본당을 파괴해 천마의 본성을 드러내고 사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 제도 또한 미래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하케는 종문에 포악한 폭풍을 이겨내고 인간주의 세계 종교로서 21세기라는 드넓은 하늘을 향해 씩씩하게 비상했다. 제16권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